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가시나무에 장미가 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라는 알퐁스 카르의 명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펜으로 시대를 기록한 소설가이자 예리한 비평가인 알퐁스 카르는 세상의 분주함을 멈춰 세우고 누구보다 오래 사색하며 진실을 들여다본 인생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럼 그의 지혜가 담긴 명언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깊게 살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 장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투, 거리에 놓인 의자, 누군가 남겨놓은 사소한 흔적 같은 것들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보다 그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의 표정, 말보다 말 사이에 생기는 숨,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방식. 그런 태도가 카르의 글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그의 명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기보다 가시에 장미가 있어 감사하다. 이 문장은 단순히 삶을 잘 살자는 충고가 아닙니다. 카르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인정했고 삶이 늘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 한 번 더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아름다운 것을 꾸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균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그 안에서 여전히 귀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 귀함을 알아보는 시선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 카르는 그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신중해지고 어떤 일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아직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지 않아도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카르의 명언은 삶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만 이동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카르라는 사람의 시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시선이 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닿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알퐁스 카르는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위를 누린 적도 없고 전면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오래 관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실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였습니다. 카르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장식하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한 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늘 바쁨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카르는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속에서 진짜 의도를 읽었으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서를 파악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글에 스며들었습니다. 카르의 문장은 단정하고 차분하며
특정한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가 남긴 명언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과장 없는 진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카르는 현실의 불편함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인간의 본성과 떼어낼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쌓여 그의 명언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카르의 말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찰하고 숙성된 생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카르가 장미와 가시를 비유로 선택한 데에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요소를 더 먼저 인식하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불편함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장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장미를 보기 전에 가시를 먼저 떠올리는 마음. 그 마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방식입니다. 카르는 바로 이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움보다 그 옆에 걸림돌을 먼저 보고, 다른 누군가는 걸림돌이 있어도 그 뒤에 남은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 차이가 삶의 경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장미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미를 손에 쥐려는 순간 가시는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불편함 때문에 장미를 포기합니다. 카르는 이 장면이 삶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그대로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언 속 두 문장은 사실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시선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시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카르는 장미와 가시의 대비를 통해 삶의 균형을 아주 단순한 구조로 보여주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의미까지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하루의 해석을 바꾼다는 사실. 그는 이것을 한 문장 안에 압축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마주해도 각자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붙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이는 삶이 무겁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그 안에서 배울 지점을 발견합니다.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관점은 아주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요소에 시선을 먼저 두느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 무게가 쌓여 인생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내 해석이 달라지면 그 장면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르는 관점이란 현실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숨기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관점은 감정의 반응을 바꿉니다. 어떤 부분에 마음이 더 오래 머물지 선택하면 그 선택이 하루의 결을 결정합니다. 불평이 먼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감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 오늘의 나를 덜 상처받게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의 변화는 삶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작은 각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단 몇 도만 바뀌어도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카르가 말한 문장의 핵심이자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힘과 속도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세월을 겪어온 분들이 겪는 가시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쌓인 변화들이 어느 순간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예전과 다른 집중력의 속도를 느끼고 어떤 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들이 모두 삶을 조정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 지금의 리듬에 맞추라는 신호,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가시는 사람들과의 정서적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나누던 대화가 지금은 조금 먼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생활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속도 차이에서 오는 작은 서운함이 사람의 마음에 가시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세월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미를 알고 있는 관계. 그 인연들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일상을 떠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가시들은 일상을 방해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속도를 정리하게 하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더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요소입니다. 가시를 없앨 수는 없지만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 그 가시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문제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의 일상 한쪽에 오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를 마주하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방식이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온 분들의 지혜는 문제의 모양을 바꾸어 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정면으로 치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일, 조금 비켜가도 괜찮은 일,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구분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문제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길이 적절한지,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와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부담이 되고 너무 멀리 두면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당한 거리에 두었을 때 문제는 더 이상 날카로운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알퐁스 카르가 말한 가시는 바로 이런 문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없앨 수 없는 요소지만 그 요소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의 존재를 알고 그 옆을 어떻게 지나갈지 알게 되면 삶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은 단순히 저장의 기능을 넘어 삶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장면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 오래 남는 장면은 특정한 감정이나 의미가 실린 순간들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의미 중심으로 재배열됩니다. 감정이 컸던 순간, 나를 성장시킨 순간,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었던 순간, 이런 장면들이 앞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때는 크게 보였던 걱정이나 불안은 세월 속에서 무게를 잃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지나갔고 어떤 고민은 그토록 마음을 썼지만 지금 돌아보면 큰 영향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날카로움을 둥글게 만들고 필요한 의미만 남깁니다. 인생의 삶에서 기억은 중요한 지지대가 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남은 장면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내가 극복해온 일이 있고, 내가 만들어 온 관계가 있고, 내가 지켜온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 속의 장미란 바로 이런 장면들을 말합니다. 특별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들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조각이고 앞으로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지나고 과거를 떠올릴 때 빛나는 장면이 더 선명해지고 아프던 장면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주는 과정입니다. 알퐁스 카르의 명언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을 선택적으로 바라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요소가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명언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은 불만이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뒷부분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실을 두고 사람이 각자 선택하는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반대로 의미를 먼저 찾는 사람은 그 상황이 주는 부담 속에서도 건질 수 있는 지점을 바라봅니다. 카르는 이 차이를 장미와 가시라는 단순한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현실은 두 요소가 함께 자리하지만 그중 어느 쪽에 마음을 더 오래 두느냐가
사람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이 명언이 깊은 이유는 긍정만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르는 가시의 존재를 지우지 않았고 그 가시가 만든 불편함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실의 양면을 모두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선택을 말했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이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경험이 쌓여 사람의 마음도 여러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좋았던 일과 부담스러운 일이 같은 하루 안에 섞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만 바라보면 전체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요소를 함께 놓고 보면 어떤 일이 나에게 지나친 무게를 주는지, 어떤 일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카르는 불평과 감사를 대립시키지 않고 두 감정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택할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이라는 점을 남깁니다. 이 말은 강요보다 자유에 가깝습니다. 삶이 주는 조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바라볼지를 고르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삶의 무게는 과하게 기울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르의 명언은 삶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용히 다시 정렬하라는 안내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시선의 무게만 조절하면 하루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르의 명언을 따라 여러 방향에서 삶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먼저 바라볼 것인가? 삶은 언제나 여러 요소가 뒤섞여 오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편안함과 부담, 기대와 걱정, 움직임과 멈춤이 한날 안에 섞여 나타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부분에 마음을 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날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겁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그 가시의 뒤에 남아있는 의미를 바라보면 같은 상황도 덜 날카롭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가 붙드는 부분이 바뀌면 하루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있었던 일들 사이에서 잠시 마음에 남는 장면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그 장면이 아주 평범해도 되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면이 내 하루를 지나치게 무겁게 만들지 않는 요소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완벽하게 정리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감정과 경험이 섞인 채로 다가오지만 그중 무엇을 먼저 받아들일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장면 하나가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쌓여 내가 살아온 역사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됩니다. 가시가 있는 삶이라도 그 옆에 장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바로 카르의 명언이 말한 조용한 힘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진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결론이자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